추후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신경 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대소변 장애가 지속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바른세상병원 척추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척추는 여러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쪽 뼈와 아래쪽 뼈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위쪽 뼈가 아래쪽 뼈에 비해 앞으로 밀려 나와 있는 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척추뼈가 어긋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뼈와 아래 뼈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척추 분리증이라 하며 척추 전방 전이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심평원에 등록된 환자는 약 19만 7천 명입니다. 2015년도 15만 명에 비해서 4만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잘 발생하는 연령대는 청소년기의 약 3% 정도,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남자는 5에서 6%, 여자는 2에서 3% 정도 발생합니다. 특히 주로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은 50대 이후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기 급속히 키가 커지는 청소년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진단이 잘 되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뼈의 모양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기 때 성장기 외상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것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기게 되고요. 반복적인 작업이나 넘어짐에 의해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발생하는 증상은 전방 전이증이 위치한 부분의 허리 통증과 이와 연관된 엉덩이 통증,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여 생기는 다리 및 발가락의 저림이나 쥐남이나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안에 척추신경이 존재하는데요. 결국 문제가 생기고 악화되면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생깁니다. 신경을 압박하여 생기는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하여 오인하기 쉽습니다. 주로 척추 전방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다리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리 증상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저림 증상 외에 통증이나 아니면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고,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주로 3가지를 검사합니다. 엑스레이를 시행하여 일단 전반적인 상태 및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CT를 촬영하여 뼈의 어긋남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I는 척추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신경 압박 상태를 신경 뿌리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통증 자체가 심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는 괜찮고 어느 경우에는 심해지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면 일단 안정을 취하고 약물을 드시면서 생활하실 때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물리치료도 시행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금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통증이 안정이 되면 복근 강화 운동과 우산소 운동을 병행하시고, 때에 따라서 하지 방사통이 좀 더 심하다고 하면 국소적인 마취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적 치료는 크게 단순 감압술과 척추 유압술 및 고정술로 나눠집니다. 단순 감압술의 경우에는 척추의 어긋남이 심하지 않고 척추의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신경 압박을 해결하여 통증과 저림 증상을 해결합니다. 보통 시간은 1시간 이내에 걸리게 되고 전신마취 필요 없이 부분마 치료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원 기간은 3에서 5일 정도 걸리고 회복 기간은 4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척추의 불안정성이 증가되어 있고 어긋남이 아주 심하다면 척추 유압술 및 소방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어긋남 부위를 어느 정도 교정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부분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시행합니다. 수술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고 입원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한 회복 기간은 8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 증상이 악화되면 신경을 압박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감각신경의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운동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하지에 힘이 빠져 걷기 힘들어지고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악화된다 하면 추후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신경 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대소변 장애가 지속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중을 감소하고 금연하는 겁니다. 또한 허리를 곧게 바로 서서 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고,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꾸준히 허리 주위 운동을 강화시켜서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면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주위 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맥켄지 운동과 낙타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고양이 자세 같은 자세 운동을 통해서도 근육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시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